이걸 실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직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조직에 상당한 그 성과 프로덕티비티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뭐 여러 이제 주제가 있지만 대표님 만나면 제가 이 주제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대표님이 최근에 HR 하시는 분들 이 모양 정말 많이 만나실 텐데 이분들의 역량의 수준 또는 이분들의 사고의 깊이나 전환 가능한 이런 민첩성 같은 것들이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전과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워낙 다양한 그룹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발전과 동시에 엄청난 많은 정보를 다 흡수를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해서 세상에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배우고 그걸 적용하고 그런 실험 정신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높게 삽니다. 근데 뭐 이거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것만 발생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때 뭐 꼰대 같은 얘기 그러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런 지식과 정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거를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 체계든 조직 문화든 결국 좀 더 고민하고 같이 밤새면서 그냥 뭐 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거는 뭐냐 이런 바닥부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결과가 좋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반면에 그래서 우리 회사 인더스트리에 맞는 건 뭐냐, 우리 회사에 맞는 건 뭐냐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OKR 또는 스파티파이의 스쿼드 조직, 애자일 조직 이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비판적인 리뷰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직에다 그냥 적용해보는 이걸 실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직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조직에 상당한 그 성과 프로덕티비티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인사 제도로서 뭐 OKR, 뭐 스쿼드 조직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많은 피로감도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이 각각의 내용, OKR이면 OKR 또는 스쿼드 조직 또 애자일 조직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그 철학적인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들을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어디 가서 컨퍼런스에 듣고 그냥 적용하고 또 한두 사람 전문가 의견 듣거나 책의 의견을 그냥 한번 해보고 저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유행 같은 것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HR들을 저도 이모저모 만나는데 대표님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꼰대 같은 표현이지만 예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 채용을 하나를 얘기를 해도 대체 이 채용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 그걸 왜 하냐엔 숙고가 없고 그냥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조직에 맞냐, 이 사업에 맞냐, 인더스트리에 맞냐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입해놓고 본인들도 이거를 이제 수습을 못해가지고 난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인사라는 거를 너무 전문성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접근만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분절화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의사소통에서 유리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는 지금 조금 HR이 진짜 해야 될 바람직한 어프로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저랑 100%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사고라는 거는 높은 사람 아랫사람 간의 사고나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펼쳐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성과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인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회사 평가 제도를 OKR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자기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 이거가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문화적인 요인,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 툴의 문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 소통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쭉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펼칠 수 있는 우리 뇌의, 우리 사고의 밴드위스, 이거가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요 영역을 요 용어만 가지고 이렇게 깊게 파는 거죠. 이걸 이제 분석적 사고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수평적 사고를 보통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논리를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 굉장히 균일하고 세밀한 것까지 볼 수는 있는데 우리랑 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글로벌 가버리면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면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귀화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고객이 될 거고 우리의 파트너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패착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생각의 폭을 좀 넓힐 때가 됐다. 이제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법을 또 학습도 해야 되고 조직 내에서 그걸 또 적용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 배우기도 하는 이런 시도가 좀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가서 임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MZ 세대를 새로운 민족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화제가 된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저는 그렇게 공감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세대가 그렇죠.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꼭 민족이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가 다를 수도 있고 문화나 언어 자체가 다 다르면 다양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수평적 사고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 적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제 또래 세대들이나 저 윗세대들이 그런 거죠.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 있는 자녀들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그룹의 인재들이 재밌고 모티베이션 된 상태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맞춰로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맞게끔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노력들을 안 하면 결국은 조직의 성과나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뭐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